이러한 비드 용차법, 비드 올리기. 자,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단층 용접법, 요렇게 네 가지 있죠. 전진법이 있고요. 이 전진법은요, 모재에서 용접봉이 비드를 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진법은 자진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진법이 있죠. 자, 이 후진법은 우진법이라고 해요. 우진법. 후진법은요. 자, 모재 표면이 있으면 자, 용접봉으로요. 자, 용접을 하죠. 용접을 하는데 비드를 여기를 올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음 다시 여기를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다시 이렇게 비드를 올려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왼쪽으로 비드를 올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용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진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대칭법이 있고요. 그리고 비석법이 있는데 비석법은 스킵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층 용접법에 대해서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봉의 방향과 용접봉이 이쪽을 향해 있죠. 그리고 용접 진행 방향이 동일하다.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방향과 반대로 기울여서 용접한다. 자, 이 머리를 보시면 이쪽으로 기울여져 있죠. 그죠? 반대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자, 전진법의 진행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을 향해서 진행하죠. 그림에서처럼 왼쪽을 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진법이고요. 이 전진법은요, 용접 이음이 간단하거나 짧은 경우에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변형과 잔류 응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후진법입니다. 단층 용접에서 후진법입니다. 자, 이 후진법은 우진법이라고도 해요. 곧 이따가 그림을 보시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비드를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계속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비드는 오른쪽으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진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우진법은 용접봉의 방향과 용접 진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용접봉 끝을 보시면 왼쪽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용접을 우측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자, 이 끝머리가 용접 끝머리가 기울여져 있는 이 각도. 자, 이 각도는 진행각은 용접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 후진법 어떻게 용접을 하는 것인지 비드를 올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구간에 용접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또 뒷부분에 이어서 용접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드를 먼저 왼쪽으로 올리고 왼쪽으로 올리고 왼쪽으로 올리는데 전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용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이 후진법이죠. 후진법은요, 미리 앞에서 선행대에서 비드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비드에 예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열을 받아 있죠, 이 모재가. 그래서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한다. 모재는 쉽게 용융풀, 용융질을 형성을 합니다. 선행되는 비드에서, 그죠? 앞선 비드에서 미리 이 부분에 열을 가했어요. 모재 쪽에 열을 가했죠. 그리고 다음에 용접을 하죠. 그래서 용융풀, 자, 용융지의 형성이 쉽습니다. 비드 폭이 좁고요.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미리 열을 가했기 때문에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모재 용접에 적합합니다. 대칭법이란 이 중앙에서 양 끝을 향해서 대칭적으로 용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운데에서 왼쪽을 향해 갔습니다. 다음 가운데에서 오른쪽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가운데서 왼쪽을 향해서 더 갔고 다시 마저 반대쪽을 했죠. 자,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1번 비드를 왼쪽으로, 2번 비드를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3번 비드를 1번 비드에서 이어서 마저 왼쪽으로, 4번 비드는 2번에서 마저 오른쪽으로 서로 대칭으로 진행한 것이 이 대칭법이 되겠습니다. 대칭법은 이음의 수축에 따른
변형이 서로 대칭이 되게 하기 때문에요. 변형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 가운데를 대칭으로 해서 1번 비도 올리고 2번 비도 올리고 3번 비도 올리고 4번 비도 올렸죠. 열에 의한 수축 응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칭이 되게 해서 용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석법입니다. 자, 스킵법이라고도 하죠. 비석법, 스킵법. 똑같은 것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비석법은 용접 길이를, 자, 비드를 짧게 나누어서 간격을 두면서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음을 뛰어 넘어가면서 용접을 한다. 그림 보시면요, 이해 가시는데요. 자, 먼저 1번 비드 올렸습니다. 첫 번째 비드 올리고요. 다음 건너뛰어서 두 번째 비드 올리죠. 그리고 마저 비어있는 공간에 비드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올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그재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1번 비드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죠? 자, 1번 비드 올리고요. 다음으로 2번 비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건너뛰었죠. 그리고 다음 이쪽 부분이 있다면 이쪽 부분을 먼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어있는 이 부분 비드를 채워 나갑니다. 자, 이것이 비석법, 스킵법이죠. 이 비석법은요, 이렇게 건너뛰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열 분배가 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과 잔류 응력을 최소화하는 용접법이 되겠습니다. 변형과 잔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접법에는 앞에서 대칭법 있죠. 대칭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비석법, 스킵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요, 변형과 잔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드 올리기의 대칭법과 비석법을 답변하면 됩니다. 이 비석법은 열 분배가 균일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접 후에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이 됩니다. 비틀림을 최소화시키죠.